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세상에 자기 자식이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가 존재할까요?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보통의 부모들이라면 내 자식의 성공과 행복을 비는 게 일반적이죠. 저희 엄마도 그러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만을 간절히 바라셨는데 저는 엄마를 통해 그게 과하면 그것도 부모의 욕심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부모의 욕심이 결국 자식의 인생을 망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오빠와 저는 엄마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았고 오빠와 제 인생은 엄마 때문에 망한 인생이라고 느끼기까지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엄마와 떨어져 지내고 있어 많이 괜찮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엄마에게 받은 그 상처가 가시지 않아 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 위로는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아빠랑 엄마가 오빠를 낳기까지 정작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몸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들은 차치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니 엄마는 오빠를 낳기 전까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친가 식구들의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미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애도 못 낳는 것이 기름 아깝게 왜 온수물로 목욕을 해? 너는 애 낳을 때까지 절대로 보일러 못 쓰니까 얼어 죽든 말든 찬물로 씻어. 주전자로 물 데피는 것도 절대 금지야. 어머님, 이렇게 추운 날 어떻게 찬물로 씻어요? 그러지 마시고 보일러 좀 틀어주세요. 이러다 어머님 며느리 동상으로 얼어 죽겠어요. 죽으면 죽으라지. 애도 못 낳는 게 죽는 게 무섭더니? 찬물로 목욕하다가 죽기 싫으면 당장 애 낳던가 아니면 내 아들 발목 그만 잡고 놔주던가 해. 엄마가 결혼 7년 만에 오빠를 낳고 나서야 할머니가 엄마에게 대하는 대우가 달라졌는데 엄마는 오랜 시간이 걸려 어렵게 낳기도 했지만 자신의 처지를 바꿔준 오빠를 복덩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둘째 딸로 태어난 저는 뒷전으로 두고 오빠를 저와 대단하게 차별하며 키우셨는데 아빠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차별과 오빠를 향한 엄마의 집착이 더 심해지셨습니다. 은별이 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빠 아침밥 차려줬어 안 차려줬어? 엄마가 일찍 일 나가야 돼서 오빠 밥 못 차려주니까 너 보고 엄마가 차려주라고 몇 번이나 말했니? 오빠가 안 먹는 데서 안 차려준 거야. 지가 먹기 싫다는데 내가 왜 차려다 줘? 엄마는 설마 내가 오빠한테 밥까지 떠먹여다 주길 바라는 거야? 네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티를 내니까 착한 네 오빠가 미안해서 안 먹겠다고 한 거겠지? 내일부터는 오빠가 먹기 싫다고 해도 무조건 밥상 차려서 오빠 방까지 밥상 들여다 놔. 그러면 오빠도 맛있게 잘 먹을 거라고. 너 때문에 오늘 우리 아들 아침밥도 못 먹고 학교 가서 배고파서 공부도 안 되겠다. 엄마는 초등학생인 저를 오빠의 식모 취급하셨는데 엄마가 일 때문에 집을 비우게 되면 어린 제가 오빠의 삼시세끼를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보다 4살이나 어린 제가 다 큰 오빠의 부모 역할을 엄마 대신 했어야 했던 거죠. 엄마, 내 방 갑자기 보일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래? 엄마가 보일러 껐어? 아니면 고장이라도 난 거야? 오늘 올겨울 중 제일 추운 날이라고 하던데 보일러가 꺼지면 어떡해? 아, 나 진짜 얼어 죽겠어. 기름값 아끼려고 네 방 보일러만 꺼뒀다. 추우면 전기장판 틀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어. 엄마 또 내 방 보일러만 끈 거야? 아, 도대체 왜 그래? 그래놓고 오빠 방은 발 디디기 힘들 정도로 뜨겁게 틀어놨지? 엄마는 엄마 딸 얼어 죽어도 괜찮다 이 말이야? 그 정도로 절대 안 얼어 죽어. 엄마도 한겨울에 찬물로도 목욕하고 그랬는데 안 죽었단 말이야. 그리고 기름값이라도 아껴야지. 너희 오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옷 사입히고 과외 한 번이라도 더 시킬 거 아니야. 엄마는 정말 질릴 정도로 극성맞은 엄마였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오빠는 아주 순하디 순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덕분에 엄마가 아무리 오빠를 극성맞게 키운다고 해도 오빠는 거만해지지 않고 따뜻하고 배려 깊은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늘 그런 오빠의 성격을 답답해 하셨습니다. 너는 애가 왜 그렇게 착하니? 엄마가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 나는 네가 이러다가 사람들한테 사기당하고 친구들한테 뒤통수 맞고 여자 잘못 만날까봐 걱정이야. 아이, 엄마, 착하게 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착하게 사는 사람들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잖아. 왜 자꾸 나한테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뭐라고 해? 나는 내 소신대로 살고 싶어. 내가 24시간 너를 쫓아다닐 수 없으니까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여자는 무조건 엄마가 허락해주는 여자 만나야 돼. 네가 만나는 여자 중에 엄마 마음에 드는 여자 없으면 엄마가 어디서 여자 하나 데려올 테니까 무조건 엄마가 데려온 여자 만나서 결혼하든가 해야 돼.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니? 엄마는 오빠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는 엄마가 허락해주는 여자를 만나거나 엄마가 점 찍어주는 여자만 만나야 된다는 말이었죠. 그래서 엄마는 오빠가 연애를 할 때마다 방해꾼이 돼 오빠와 오빠 여자친구 둘 사이를 회방 놓으셨습니다. 은민이 너, 네 방 청소하다 보니까 여자친구한테 편지 받은 게 있던데 너 지금 연애하고 있는 거 맞니?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연애는 무슨 연애야? 엄마는 남의 물건을 왜 함부로 뒤지고 그래? 그거 일부러 엄마 못 보게 깊숙이 숨겨둔 건데 그걸 언제 또 찾아서 본 거야? 뒤져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청소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라니까. 편지 내용 보니까 같은 학교 친구인 것 같은데 엄마가 너희 학교 찾아가기 전에 당장 네 여자친구 집으로 데리고 와. 어떤 앤지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어. 그렇게 오빠는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만 하면 결국엔 엄마 때문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별을 해야 했었는데 오빠가 막 취직을 했던 때 결혼하겠다며 여자친구를 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오빠가 결혼할 여자라는 말에 다른 건 더 들어볼 것도 없다며 오빠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 너한테 넘겨줄 생각 없다. 네가 얼굴이 예쁘기라니 아니면 성격이 참하기라니 그렇다고 집안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네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닌데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탐내는 거야? 엄마, 결혼 허락받으러 온 사람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반대를 하더라도 일단 우리 이야기는 들어보고 반대를 해야지. 왜 그런 식으로 무작정 반대를 하는 거야? 얘 애미 없는 애라면서 애미 없는 애를 뭘 믿고 며느리로 받아들여? 너희 아빠랑 너희 엄마 이혼해서 나간 거라면서 왜 이혼하셨니? 그 시대에는 이혼하는 것도 남들 보기 부끄러워서 웬만해선 잘 안 하는 건데 누가 무슨 잘못해서 이혼하셨어? 너희 애미라는 사람이 딴 놈 만나서 바람 폈니? 안 봐도 뻔하지. 네 면상 보니까 너도 딱 바람 피우는 면상이야. 오빠가 처음 결혼하겠다고 데려왔던 그 여자친구는 엄마와의 첫 만남 자리에서 미친 듯이 쏟아붓는 엄마의 막말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 자리에서 오빠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도망가듯 저희 집에서 빠져나갔었습니다. 그 이후로 오빠는 엄마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살았었는데 은근 그게 엄마에게 먹혔던 건지 엄마가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후회하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은민아, 엄마가 말을 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지. 왜 엄마가 말하고 있는데 듣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니? 그리고 엄마가 너 쓰라고 용돈 책상 위에 올려둔 거 왜 손도 안 대? 너 정말 엄마한테 언제까지 이럴 거야? 엄마가 그러면 그럴수록 오빠가 더 힘들어지니까 그냥 내버려둬. 시간이 약인 거 몰라? 그리고 엄마가 오빠한테 한 짓이 있는데 오빠 마음이 쉽게 풀리겠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엄마는 네 미래를 위해서 너한테 제대로 된 짝 엮어주고 싶어서 그랬던 것뿐인데 그게 왜 엄마 잘못이니? 엄마는 다 너를 위해 그런 거였어. 아휴, 그래도 그때 내가 그러지만 말았어도 은민이가 저러지 않았을 텐데. 오빠를 위한 거였으면 정말 이상한 여자 아니고서는 결혼 허락해줬어야지. 그랬으면 오빠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을 텐데 오빠도 힘들어지고 엄마도 힘들어지고
이게 뭐야? 오빠가 엄마 때문에 여자친구와 이별을 하고 난 후 1년을 엄마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오빠가 또 결혼하겠다며 새언니를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오빠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입을 떼기도 전에 먼저 선수치며 말했습니다.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은이랑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반대하는 일 없이 기분 좋게 허락해줬으면 좋겠어. 혹시라도 엄마가 우리 결혼 반대한다면 난 엄마랑 연 끊고 나가 살더라도 지은이랑 결혼할 거야. 은민아, 엄마가 언제 너희 결혼 반대한다고 그랬니? 왜 무섭게 엄마랑 연 끊고 살겠다고 하는 거야? 엄마, 너희 결혼 반대할 생각 없어. 그렇지 않아도 은민이 너 장가갈 나이가 돼서 참한 며느리 언제 데리고 오나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어. 엄마는 오빠의 결혼을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오빠가 새언니를 데리고 왔을 땐 결혼을 반대하지 않고 순순히 결혼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오빠와 연이 끊기기 싫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줬을 뿐 결혼 전부터 새언니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가진 거 없으니 시작은 우리 집에서 시작하는 걸로 해라. 우리 집에서 시작하면 너희 들어가는 돈도 없고 오히려 더 모을 수 있을 텐데 나랑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엄마가 분명 집 구하는데 돈 보태준다고 했었잖아. 근데 왜 갑자기 말 바꿔서 여기서 같이 살라고 그러는 거야? 너희 애 생기면 그때 분가시켜줄게. 그전까지 나도 너희들도 돈 좀 더 모아보자 이 말이야. 애 생기면 엄마가 적어도 방 4칸 있는 집은 갈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그전까진 나랑 같이 살자. 엄마는 오빠네가 아이를 낳으면 집을 장만하는 데 도움 주겠다는 명목으로 오빠와 새언니를 엄마가 사는 집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오빠만큼이나 언니도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은데 엄마는 착한 며느리를 데리고도 가만두질 못했습니다. 새아가, 너 아이는 언제쯤 가질 생각이니? 너희 아이 가질 생각이 있긴 한 거니? 저희는 되는 대로 바로 가지기로 했어요. 특히 아이는 우리 마음대로 생기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열심히 노력해 볼 생각이에요. 안 된다. 임신은 절대로 네 맘대로 해선 안 된다. 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도 손주 빨리 보고 싶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애 사주를 생각해서라도 아무 날이나 해서 아무 날에 낳으면 안 되지. 애 가지려거든 너희 할 때마다 하기 전날 나한테 보고하고 해. 아니면 내가 스님한테 날 받아올 테니까 내가 찍어준 날짜에만 맞춰서 해. 손주를 빨리 보고 싶다던 엄마는 임신을 준비하겠다는 새언니에게 임신은 자기 허락 없이 함부로 해서 안 된다고 말했고 오빠와 새언니의 성생활에도 참견을 하셨습니다. 새아가, 이거 내가 우리 절에 계시는 스님한테 받아온 날짜니까 참고해서 이날에만 하는 걸로 해라. 이날에 해야지 생기는 애도 사주가 좋게 태어난다고 하더라. 내 말 무시하지 말고 꼭 이날에만 해야 돼. 아, 엄마, 진짜 왜 그래? 오빠가 무슨 조선시대 왕이라도 된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자꾸 이러면 새언니 힘들어.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것까지 엄마가 다 정해줘? 세상에 엄마 같은 시모 절대 없을 거야. 야,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 내가 내 손주 위해서 날 잡아왔다는데 너야말로 왜 참견이야? 그리고 엄마도 이렇게 살았었어. 며느리들은 다 이렇게 사는 거라고. 엄마 시대랑 우리 시대랑 똑같아? 엄마는 50년대생이지만 새언니는 80년대생이라고. 엄마랑 새언니랑 30년이나 차이 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엄마가 새언니랑 같은 세대 취급하냐고. 엄마 아무리 내 엄마지만 정말 질리는 시어머니다. 엄마가 새언니를 괴롭히는 강도는 제가 가만히 지켜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집안 살림을 오로지 새언니한테 맡기는 것까지는 며느리 싫어하는 시모 누구라면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엄마는 새언니의 직장 생활, 그리고 개인적인 사생활, 오빠와의 성생활, 그 모든 것을 참견하고 감시했습니다. 새아가,
너 이번 주말에 나랑 같이 산에 좀 가자. 봄이라 그런지 쑥이 여기저기 보이더라고. 이번 주말에 산에 가서 쑥 따와서 쑥떡이나 만들어 먹자. 어머님, 이번 주말은 저희 아버지 환갑생신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주말은 힘들 것 같고 다음 주말에 가면 안 될까요? 네 아버지 환갑생일인데 나보고 뭐 어쩌라고? 너는 네 시어머니보다 네 친정아버지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니? 시어머니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이 나라에서 뭐 어쩌고 어째? 네 아버지 생일 축하하러 가고 싶으면 내 새끼랑 이혼하고 가든가 해. 엄마는 새언니를 괴롭히는 것을 사돈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건진 몰라도 엄마는 새언니가 친정에 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새언니는 명절에도 친정에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고 가더라도 엄마 몰래 엄마를 속여서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새언니가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서 새언니가 하루라도 빨리 임신해 분가할 수 있길 기도하고 있던 찰나 새언니에게서 임신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임신 7주 차래요. 의사 선생님이 아이 건강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년 여름이 출산 예정일이래요. 너 정말 미쳤니? 너 지금 그걸 자랑이라고 나한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임신했다고 하면 내가 잘했다고 축하한다고 해줄 거라고 생각한 거니? 어머님, 왜 그러세요? 임신한 거면 당연히 축하받을 일 아닌가요? 저는 어머님도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요. 너 그 애 언제 해서 가진 애야? 내가 절에서 받아온 날짜에 맞춰서 한 거 맞죠? 내가 받아온 날짜 중에서는 2달 전이 없을 텐데? 너 내 허락도 안 받고 내 아들이랑 잠자리 가진 거야? 새언니의 임신 소식에 엄마는 본인 허락도 없이 오빠와 잠자리를 가진 새언니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엄마에게 대들거나 대꾸한 적 없던 새언니는 그때는 참을 수 없었는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아무리 어머님이라고 하시지만 아들이랑 며느리 잠자리까지 관리하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딨어요. 어머님이야말로 정말 미치신 거 아니에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너 내가 보자 하니까 내가 보자기로 보이니? 너 내 시어머니한테 당했던 거 그대로 당해봐야 너도 정신 차리겠구나. 어머님이 자꾸 이러시면 저 더 이상 어머님이랑 같이 못 살아요. 제가 어머님이 좋아서 여기서 버티고 살고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엄마니까 제가 참고 버티는 거라고요. 근데 저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새언니가 엄마에게 대들자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임신한 새언니를 소파로 밀쳤습니다. 새언니가 소파에 몸을 세게 부딪히며 주저앉자마자 놀란 오빠와 제가 엄마에게 소리쳤습니다. 아, 엄마! 진짜 사람 하나 죽일 셈이야?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해서 지금까지 엄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이 사람 말이 틀렸어? 엄마 진짜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엄마 이러면 나 엄마랑 연 끊을 수밖에 없어. 엄마, 새언니한테 왜 그래? 오빠 말대로 새언니가 엄마한테 무슨 잘못했다고 그렇게까지 사람을 못 살게 구냐고. 새언니는 오빠가 좋아서 시집 온 거지 엄마한테 구박당하려고 시집 온 게 아니라고. 엄마 자꾸 이러면 결국엔 자식들한테 버림받아. 오빠와 제가 새언니를 감싸고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자 엄마는 충격을 받으신 표정을 하시더니 저희 남매에게 뭐라고 하시긴커녕 가만히 있는 새언니에게 또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내 새끼들 다 이상해졌잖아. 착한 내 아들, 순종적이던 내 딸이 너 때문에 다 이상해졌다고. 이제 어떡할 거야? 우리 애들 어떡할 거냐고? 엄마, 이게 왜 새언니 탓이야? 엄마가 새언니를 못 살게 구니까 오빠랑 내가 못 참고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지. 엄마 왜 이렇게 사리분별을 못해? 다 필요 없고 너 당장 내 새끼 애 지우고 이 집에서 나가. 뱃속에 있는 그 애로 내 새끼 발목 잡을 생각하지 말고 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너 때문에 화목했던 우리 집 파탄나게 생겼어. 애를 지우고 집을 나가라는 엄마의 말에 새언니는 그날로 짐을 싸들고 집을 뛰쳐나갔고
오빠도 그런 새언니를 따라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엄마는 오빠만큼은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된다며 오빠에게 전화도 걸고 오빠의 회사에 찾아가기도 했지만 오빠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쯤 됐던 어느 평일 오후, 응급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춘자 씨 따님분 휴대폰 맞으실까요? 최춘자 씨 지금 응급실에 와 계셔서 따님분이 병원으로 좀 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죠? 엄마가 어디가 아프길래 응급실에 가신 거예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건강하시고 멀쩡하셨는데 무슨 일인가요? 수면제를 다량으로 드시면서 극단적인 시도를 하셨습니다. 일단 위세척까지 끝냈는데 혼자 집으로 가실 힘이 없다고 하셔서 연락드렸으니까 오셔서 어머니 좀 모셔가세요. 오빠가 집을 나가고 난 후 엄마는 오빠를 집으로 다시 부르기 위해 일부러 수면제를 다량으로 드셨고 제 손으로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달려간 저는 응급실에 누워있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한 톨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심하고 불쾌한 기분만 들었었죠. 엄마, 의사 선생님이 이제 괜찮다니까 그만 집 가자. 언제까지 여기 누워있을 거야? 네 오빠 올 때까지 나 절대 안 일어날 생각이다. 너, 네 오빠한테 연락해봤어? 엄마 죽을 뻔했다고 말했어? 내가 있는데 오빠한테 연락을 왜 해? 그리고 오빠 내 연락도 안 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만하고 얼른 집에 가자. 계속 이렇게 있으면 병원에 민폐야. 이제 괜찮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도 듣지 않고 오빠가 올 때까지 집으로 가지 않겠다고 엄마가 떼를 쓰는 바람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오빠에게 연락을 해야 했습니다. 제 소식을 듣고 응급실로 달려온 오빠는 엄마에게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발 그만 좀 해. 엄마가 이러면 나 정말 불행하고 괴로워. 사랑하는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자고 결혼한 건데 엄마가 자꾸 방해하면 나 어떡하란 말이야. 나 만약에 엄마 때문에 이혼하면 엄마랑 연 끊는 게 아니라 내가 엄마보다 먼저 죽을 거야. 은민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돌아와. 세아가 보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엄마 정신 차렸다고 하고 세아가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엄마는 가식적인 눈물을 보이며 오빠에게 사과를 했고 눈물에 홀딱 넘어간 오빠는 다시 새언니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아가,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었지? 죽을 고비 한번 넘겨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너한테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거라는 걸 말이다. 앞으로 내가 잘할 테니 나 믿고 여기서 조금만 더 살아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어머님 말씀 믿고 은민 씨랑 잘 살아볼게요. 속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그때의 엄마가 거짓 연기를 했다는 걸 알지만 그때 당시엔 저도 오빠도 새언니도 엄마가 하는 말이 거짓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새언니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새언니가 유산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새언니가 유산을 했다니 도대체 왜? 분명 언니도 뱃속에 있는 아이도 건강하다고 그랬었잖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언니 다치기라도 한 거야? 남의 집 귀한 아들 그런 식으로 홀라당 훔쳐가서 벌 받는 건가? 그러게 욕심 안 부리고 착하게 살았으면 그럴 일도 없지. 엄마, 지금 엄마 며느리가 유산했다는데 그런 말이 나와? 새언니 뱃속에 있는 아이 다른 사람 아이도 아니고 오빠 아이야. 그러든 말든 내 아이는 아니잖아? 아휴, 이 일로 너희 오빠 또 한동안 힘들겠다. 오늘 저녁은 너희 오빠 먹을 보양식이나 사러 가야겠네. 알고 보니 새언니는 엄마의 괴롭힘으로 유산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오빠와 제 앞에서만 새언니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오빠와 제가 출근하고 없을 땐 새언니에게 폭력만 행사를 안 했을 뿐 숨막힐 정도로 새언니를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새언니는 유산 후 약을 복용해야 될 정도로 극심한 정신병을 앓았는데 결국엔 사돈들이 저희 집으로 쳐들어와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방에 누워있는 새언니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 양반들은 사람을 봤으면 인사라도 해야지. 예의를 밥 말아먹었나? 사돈을 보고도 왜 인사를 안 해? 아, 엄마 제발 가만히 있어. 엄마가 뭐 잘했다고 큰 소리를 내. 엄마는 사돈들한테 죄인이나 다름없어. 내가 왜 죄인이야? 지 몸이 약해서 유산한 걸 왜 내 탓하냐고. 사돈들, 꾸물거리지 말고 얼른 당장 내 집에서 개 데리고 좀 나가주세요. 친정으로 돌아간 새언니는 오빠에게 합의 이혼을 요구했고 결국 오빠는 새언니의 말대로 순순히 합의 이혼을 해줘야만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했다는 소식에 신이 난 엄마는 오빠가 새언니와 이혼한 날 잔치상을 차렸지만 오빠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은별이 너희 오빠랑 연락되니? 너희 오빠 회사에 찾아가 보니까 회사 그만둔 지 오래라고 하던데 너희 오빠 정말 어디서 뭘 한다니? 설마 엄마 몰래 너희 새언니랑 붙어 살고 있는 건 아니겠지? 엄마, 오빠 엄마한테서 도망간 거 진짜 엄마는 몰라서 그래? 오빠 엄마랑 연 끊겠다고 회사도 그만두고 사라진 거잖아. 엄마 싫다고 도망가 버린 오빠가 내 연락은 받을까? 나도 오빠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몰라. 어머나 세상에, 너희 오빠 지금 엄마랑 연 끊으려고 이러는 거니? 아, 그럼 어떡해. 나는 너랑은 연 끊고 살아도 우리 아들이랑은 연 끊고 못 산단 말이야. 우리 은민이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니? 너 오빠 친구 연락처 아는 거 있어? 새언니와 이혼 후 오빠는 가족들에게 그 어떤 말 한마디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오빠는 몇 달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엄마는 짐을 싸들고 오빠를 찾아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찾겠다는 거야? 이거 너무 무모한 짓 아니야? 엄마 그러지 말고 오빠 돌아올 때까지 그냥 잠자코 기다리자. 오빠 괜찮아지면 다시 돌아오겠지. 네 오빠 언제 돌아올 줄 알고 내가 잠자코 기다리기만 하니? 너희 오빠 그러다 평생 안 돌아오면 어떡하냔 말이야.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네 오빠 성격으로는 절대 도시에 있진 않을 것 같아. 지금 어디 산이나 바다 쪽으로 갔을 게 분명하니까 엄마가 산이랑 바다 돌면서 오빠 찾고 올 테니까 너는 집이나 잘 지키고 있어. 그렇게 엄마는 집을 나가 전국 방방곡곡을 뒤지며 오빠를 찾아다녔습니다. 집에 홀로 남게 된 저는 엄마와 오빠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 저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연애 2년째 되던 해 남자친구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지만 저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랑 오빠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나 이 프로포즈 못 받아줄 것 같아. 적어도 엄마가 돌아오면 그때 다시 결혼 이야기하는 걸로 하자. 엄마도 오빠도 없이 저 혼자서 결혼할 수 없었기에 저는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마침 엄마가 3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엄마, 오빠는 찾았어? 오빠는 찾고 온 거야? 엄마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냈어? 아픈 데는 없어? 1년 동안 찾아도 안 찾아지면 그냥 집으로 오지. 뭘 한다고 집을 나가서 3년 동안 그런 고생을 했어. 네 오빠 찾는다고 안 가본 곳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네 오빠 여기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혼자 살고 있더라. 엄마랑 집으로 돌아가자니까 오빠가 엄마를 아직 용서 못했다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두고 왔다. 3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눈에 띄게 달라진 게 보였는데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닫고 온 사람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이제 너도 네 앞가림은 네가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독립해라. 언제까지 엄마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살 순 없잖아. 엄마도 이제 너한테 먹이 떠다 먹여줄 능력 없고 너한테 기대하는 것도 없으니까 너도 엄마한테 어서 빨리 독립해. 엄마 진심이야?
나 진짜 여기서 나가 살아도 돼? 근데 엄마 혼자 사는 거 못하잖아. 오빠도 나도 없는데 괜찮겠어? 내 나이가 몇인데 왜 혼자 사는 걸 못해? 엄마는 이제 누구랑 같이 살고 싶지도 않고 혼자서 남은 생 조용히 보내고 싶으니까 너 내일 당장 집 알아보도록 해. 엄마가 독립하라며 저를 문 밖으로 내미는 바람에 저는 계획에도 없는 자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엄마에게 제 남자친구를 소개해주며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인생이고 네가 결혼할 사람인데 왜 나한테 허락을 받아? 네가 생각했을 때 너한테 좋은 사람이면 망설이지 말고 결혼해. 엄마는 앞으로 자식 인생에 참견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엄마의 결혼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남자친구와 저는 결혼 준비에 돌입했는데 갑자기 예비 시부모님들의 태도가 바뀌어 적잖게 당황했었습니다. 분명 저를 친딸만큼이나 예뻐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던 분들이셨는데 저희가 결혼하겠다고 하니 예비 시부모님들은 저를 불편해하시고 저를 미워한다는 걸 굳이 티내셨습니다. 은별이 너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잘 살 자신 있어? 연애할 때랑 결혼할 때랑은 천지 차이일 텐데 너 우리 식구들한테 잘할 자신 있냔 말이야. 너 나한테 미움 안 받고 잘 살 자신 있어? 어머님, 지금처럼만 하면 저 예쁨 받고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어머님한테 딸 같은 며느리가 돼드릴게요. 세상에 딸 같은 며느리가 어딨니? 나는 이미 딸이 있어서 딸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으니 선 넘지 말고 내 눈에 안 거슬리는 며느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을 정도로 예비 시모는 저를 대놓고 미워하셨지만 결혼은 반대하지 않으셔서 뭐 어찌저찌 상견례까지는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상견례 자리에서도 티내셨습니다. 은별이가 애는 착한 것 같긴 한데 몸이 허약해 보여서 애는 잘 낳을지 아들은 낳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살림도 딱히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던데 은별이를 며느리로 받으려니 제가 걱정이 큽니다. 결혼식 올리기 전에 제가 은별이 많이 가르치겠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 보이더라도 애들이 서로 좋다고 해서 하는 결혼이니 좋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하네요. 그리고 임신이라는 건 하늘의 뜻이라는 걸 사돈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은별이가 아이 늦게 갖거나 딸을 낳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세요. 사부인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사랑이 참 넘치시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부인 같은 시어머니 만나면 며느리는 참 행복할 것 같네요. 예비 시모는 저희 엄마를 두고 비아냥거리셨지만 저희 엄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마치 부처가 된 듯 그렇군요, 그렇지요 라는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가 갑자기 저희 엄마에게 불편한 질문을 내던지셨습니다. 그나저나 은별이한테 오빠가 한 명 있다던데 오빠는 오늘 왜 상견례 자리에 안 나온 건가요?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사정이 있어서 오빠 오늘 못 온다고요. 아, 그렇지. 지금 은별이 너네 오빠가 너희 엄마랑 연 끊고 집 나가서 살고 있다고 했었지? 사부인이 며느리 괴롭히고 유산시켜서 오빠가 그것 때문에 이혼당했다고 그랬었지? 어머님, 그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꺼내시는 걸까요? 오빠 일은 엄마도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부끄러운 일이라 조금 불편한 이야기거든요. 불편할 게 뭐가 있어? 나는 그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뿐인데. 아유, 며느리 괴롭혀서 아들 이혼시킨 집에 내 아들 장가 보내도 될지 모르겠네. 이러다 사위인 내 아들도 참는 게 아닌가 몰라? 예비 시모가 뭐라고 하든 꿈쩍도 않던 엄마는 그때 처음으로 움찔하며 두 손을 꽉 쥐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보였지만 엄마는 웬일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화를 꾹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너희 시어머니
우리 집이 단단히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인데 너 그 집에 시집가도 괜찮겠니? 엄마는 네가 거기서 구박당할까 봐 걱정이 되는구나. 엄마, 우리 시어머니 원래는 나한테 정말 잘해주셨어. 근데 최근에 무슨 일인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갑자기 저러시더라고. 우리 어머님 사실은 엄청 좋으신 분이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 엄마가 이런 말 할 자격 없는 거 알지만 저런 시어머니 있는 집엔 시집가지 마라. 가면 너도 고생이고 네 남편 될 사람도 고생이고 엄마도 고생이니까. 상견례를 끝내고 마음이 찝찝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엄마의 말대로 시어머니가 나를 진심으로 미워하는 거라면 그것 때문이라도 이 결혼을 없던 걸로 해야 되나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다음 날 말도 없이 저희 시모가 제 자취방으로 쳐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여긴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이 저희 집 오실 거라고 오빠한테 따로 연락받은 건 없는데 어쩐 일이세요? 내가 내 며느리 될 사람 집에 오는데 뭐 허락까지 받고 와야 되니? 그 다름이 아니라 나는 오늘 네가 내 며느리 될 사람인지 시험하러 왔다. 내 시험을 통과하면 내 며느리 시켜주고 아니면 나 이 결혼 반대할 생각이야. 제가 며느리 될 사람인지 시험하러 왔다는 시모는 신발도 벗지 않고 제 자취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오시더니 다짜고짜 제 뺨을 날리셨습니다. 제가 그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예비 시모는 다시 한 번 더 저의 뺨을 날려버리셨죠. 아프니? 아프겠지. 근데 은별아, 너 우리 집에 시집 온 이후에도 내가 이유도 없이 네 뺨 이렇게 때려버리면 너 어떡할 거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할 거야? 아니면 우리 아들 나랑 연 끊게 만들 거야? 아니면 나랑 맞서 싸울 거니? 울지만 말고 대답 좀 해보렴.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도 이해하기 힘들었고 다짜고짜 예비 시모에게 뺨을 2대나 맞은 것에 충격을 받은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열려있는 자취방 현관문으로 4년 전 오빠와 이혼했던 새언니가 달려들어왔습니다. 이모,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이모 설마 우리 아가씨 때린 거야? 아, 이모는 어쩌자고 죄 없는 사람을 때리는 거야? 우리 아가씨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우리 아가씨를 때리는 거냐고? 은별이 너 이제 상황 파악되니? 네 엄마가 죽도록 괴롭혔던 그 며느리가 내 조카 되는 애다. 너네 엄마가 내 조카한테 했던 짓 내가 그대로 너한테 하면 너 버틸 수 있어? 너 그거 참고 살 수 있냔 말이야. 내가 너 괴롭혀도 참고 살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이 결혼 허락해 줄게. 이모! 아가씨는 아무 죄 없다니까? 오히려 내 편 들어준 사람이 아가씨야. 나한테 고마운 사람인데 이모 왜 그래? 지 엄마를 잘못 만난 죄지. 연좌죄라고 모르니? 부모가 잘못을 했으면 그 자식이 고스란히 그 벌을 떠안게 되는 거야. 저의 예비 시모가 될 사람이 오빠와 이혼한 새언니의 이모라는 사실에 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는 반드시 부메랑이 돼 되돌아온다는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게 다 어떻게 된 사실인지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 만나뵙기 전까지는 네가 내 사돈이었다는 걸 전혀 몰랐어. 나도 누나 결혼식에 가긴 했지만 당연히 네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널 만났던 건데 장모님 얼굴 보니까 누나 결혼식에서 본 것 같은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걸 엄마한테 말했더니 엄마가 그때부터 우리 결혼 반대하기 시작한 거야. 그런 거였으면 나한테도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난 지금 어머님한테 얻어맞고도 억울하다고 어디다 말도 못하고 있는 중이라고. 미안해. 나는 내가 엄마를 잘 달래면 너 모르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엄마가 어릴 때부터 누나를 친딸처럼 키워서 그런지 엄마가 못 참고 상견례 자리에서도 장모님 힘들게 하고 널 괴롭힌 것 같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남자친구가 먼저 저희 엄마를 알아봤고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엄마를 보고 사돈인 걸 확신한 시모가 참지 못하고 저희 엄마를 비아냥거리신 거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자친구의 결혼을 파토내기 위해 다음날 저희 집으로 찾아와 저의 뺨을 날리신 것이었죠. 시모가 저희 자취방으로 찾아온 그날, 시모는 집을 나서기 전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 병신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딸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너희 엄마 너무 역겹더라. 아무리 너한테는 죄가 없다 해도 나는 네 엄마 때문이라도 너 절대 가만히 안 둘 거야. 나는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오면 네 엄마가 내 조카한테 했던 것처럼 그대로 똑같이 해줄 거라고. 그러니까 너 우리 집에 시집 오려면 단단히 각오하고 와야 될 거다. 그날 예비 시모가 저에게 했던 말은 하루 종일 제 귀에서 맴돌았고 괴로움을 견디지 못한 저는 결국 남자친구에게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홧김에 했던 말이지 진심은 아니었을 거야. 우리 엄마 그 전까지만 해도 너한테 정말 잘해줬던 거 알지? 우리 엄마 너 정말 예뻐했었다고. 아마 시간 조금만 지나면 우리 엄마 다시 너한테 예전처럼 잘해주실 거야.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내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될 것 같아. 내가 새언니를 괴롭힌 적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 엄마 때문에 새언니가 힘들었으니까 어머님 말씀대로 나한테 아예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선언하고 저는 엄마와 오빠를 불러 앉혀두고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겪은 모든 사실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결국 내가 내 새끼들 인생을 다 망쳐버렸구나. 내가 착하게 살았어야 했는데 내가 못되게 산 바람에 그 죄를 고스란히 내 새끼들이 다 떠안게 됐어. 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너희가 상처받게 됐구나.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고 괴로워하는 엄마 말에 오빠와 저는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오빠의 인생이 망가진 것도 사실이었고 엄마 때문에 제 결혼이 파토난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그 이후 그렇게 모든 것이 정리될 줄 알았는데 오빠가 갑자기 새언니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가씨가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서 제가 아가씨 볼 면목은 없지만 아가씨한테 말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제가 저희 이모한테 잘 말해서 오해 풀어뒀고 이모도 지금은 그날 아가씨한테 했던 모든 짓들 반성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가씨, 우리 은성이 다시 만나주면 안 될까요? 괜히 제가 은성이랑 아가씨 인생 망쳐버린 것 같아서 너무 죄책감이 들어요. 언니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저 지은 죄의 죄값을 받는 것뿐인데 왜 언니가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껴요? 저는 엄마 대신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해서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니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가씨, 우리 은성이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인 거 아가씨도 잘 알죠? 우리 이모도 원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신데 나 때문에 잠깐 이성 잃고 그런 거예요. 앞으로 다시는 우리 이모가 아가씨 힘들게 하는 일 없으니까 은성이랑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를 찾아온 오빠와 새언니는 제가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길 간절히 바랬지만 저는 남자친구를 다시 만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비 시모의 말대로 남의 집 귀한 딸 인생을 망친 엄마의 딸인 제가 결혼해서 행복하길 감히 바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비록 엄마가 지은 죄지만 저는 그 죄를 제가 달게 받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자친구와 파혼을 하고 난 후 어느 날부턴가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또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오빠와 집으로 찾아갔더니 엄마는 편지 한 장만 남겨두신 채 사라지셨습니다. 세상에도 너희들에게도 지은 죄가 많아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보고 살 자신이 없다. 죄도 많고 부끄러움이 많은 엄마는 속세에 벗어나 살아가 보려고 한다.
나에게 실망해 집을 나가버린 아들을 찾으러 다니다 수양하기 좋은 절 한 곳을 발견했다. 나는 그곳에 처음 들어서자마자 이곳이 내가 평생 살아야 할 곳이라는 것을 단번에 느꼈다. 엄마는 그곳으로 가려고 한다. 너희는 이제 너희에게 엄마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고 남매들끼리 서로 잘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해라. 엄마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마. 엄마 때문에 오빠도 이혼하고 저까지 파혼하게 되자 엄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제 발로 절로 들어가셨습니다. 엄마가 절에 들어갔다는 말에 오빠도 저도 많이 놀라긴 했지만 저희는 그런 엄마의 선택을 말리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빠와 저는 엄마를 찾지 않고 그저 엄마가 그곳에서 잘 지낼 수 있길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속세를 벗어나 절로 떠나고 난 이후로 모든 일이 다시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이혼하고 떨어져 살았던 오빠와 새언니가 재결합을 했고 저도 예비 시모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을 수 있었죠. 남자친구는 이제 모든 것이 잘 해결됐으니 다시 결혼을 준비해 보자고 했지만 저는 아직 남자친구와 결혼할 자신이 없습니다. 예비 시모에게 사과를 받긴 했지만 그 당시 기억이 아직도 너무 괴롭게 남아있기도 하고 새언니에게 지은 죄가 다 씻기지 않은 기분이 들어서죠.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지금은 이대로 지내다 내가 결혼할 용기가 생기면 그때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해뒀습니다. 모진 말로 저를 아프게 하고 저를 때린 건 예비 시모지만 결국 저에게 상처를 입힌 건 저희 엄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엄마가 지은 죄, 그리고 엄마에게 받은 상처가 모두 씻겨 나가면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물론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요. 엄마가 지금 어디서 뭘 하며 지내고 있는진 모르지만 저는 부디 엄마가 그곳에선 부처님께 빌고 또 빌어서 자신의 지은 죄를 깨끗이 씻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우리 가족들이 모일 날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